네, 청기누설 시간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많은데 바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선집에서 인터뷰 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 댓글 보니까 조셉 2815님 종배야 털렸다며 준스톤한테 뭐 처맞으니 어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일부러 또 그걸 읽었어요. 저 맞은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목소리 크다고 이긴 게 아니고요. 그걸 다 좀 생각해 보면 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좀 그 얘기 해야 돼요. 저는 글쎄 뭐 이해가 되면서도 저러는 게 뭐 다른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고요. 왜 이렇게 좀 전개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할 텐데요. 네. 이런 겁니다. 혐오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아, 혐오 작동 원리.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은데요. 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란 무엇인가. 음흠. 이 이야기도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애인 지금 전장년 관련 그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아까 뭐 인터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쭉 한번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되게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언제 장애인을 혐오했냐? 내가 언제 혐오 정치를 했냐? 이렇게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혐오 표현한 적이 있냐? 또 이렇게 반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쭉 살펴봤더니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그건 얼핏 봤을 때 얘기고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 잘 됐다 싶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볼 때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좋습니다. 겁니다. 어떤 점에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 제가 그 페이스북 올린 글을 네. 쭉 봤더니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서 얘기한 그런 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예.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에서 여러 차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서 본인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지금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3월 25일 오전에 올린 걸 보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대목도 있고 또 같은 날 오후에 올린 걸 보면 박경석 대표와 제가 만나서 저는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특히 광역 교통수단에 대해서 저상버스와 휠체어 리프트 의무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써놓은 것도 있고 3월 26일 오후에도 비슷한 글을 또 올렸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장애인 이동권을 부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 찬성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했어요. 자신이 지적한 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애인이라고 부르죠. 전장애인의 불법 그리고 이른바 모순을 지적한 거지 장애인의 이동권을 자기는 부정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자, 그러니까 저도 좀 이게 애매해요. 말을 워낙 뭐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불법 모순. 이준석이 말하는 불법 모순이 뭡니까? 자, 우선 불법부터 봅시다. 앞서 네. 뭐 인터뷰에서도 했고 다른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했지만, 아주 단순한 논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3월 26일 오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들의 시위를 지하철 운행 방해 투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3월 30일 오전에 올린 글에서는 불법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현행 법률에 어긋나게 현행 법질서 안에서 주장을 해야지 왜 법질서 바깥에서 불법 시위를 하느냐 이런 비판인 거죠. 좋습니다. 불법적인 거는 뭐 납득이 되는데 모순은 또 뭐죠? 물론 모순이라는 표현은 이준석 대표는 쓰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네. 얘기인데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준석 대표는 이중으로 이른바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데 네. 첫째 3월 25일 오전에 올린 글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와의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앞서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얘기 계속하던데 같이 했죠.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전장현이 약속을 안 지킨 쪽은 놔두고 이동권 보장을 약속한 쪽에 와서 시위하는 앞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전장현이 모순된 행보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모순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고 둘째 이건 예를 들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준석 대표가 수시로 한 말이 뭡니까? 왜 다수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삼는가 이 얘기잖아요. 볼모. 예. 풀이하자면 전장현이 자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외치면서 왜 다른 시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거냐. 이거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 모순된 행보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이 그 모순 파트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아까 혐오의 작동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기서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혐오의 작동 방식 이거 무슨 관계가 있죠? 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혐오의 원인은 공감에 있다. 뭐 그렇죠. 뭐 되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 딴 쪽에 대해서 혐오를 가진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그게 아니고 예. 제가 얘기하는 건 정반대로 공감이 부족해서 혐오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공감을 해서 혐오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잠깐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과도하게 공감이 하여튼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이게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닌 게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은 뒤에 우리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감을 하게 되면 그들에 대해서는 혐오와 차별을 하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너무 공감하면 반대편 그들에 대해서 혐오할 수밖에 없다. 예. 그 뜻이군요. 예, 그러니까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아하. 교수가 헤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이 헤이트라는 책에서 한 말을 잠깐 한번 좀 그 감상을 해보시죠. 공감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공감의 정의를 찾아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때 이 남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가장 쉽게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나와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맥락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만 타인의 관점에서 쉽게 그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태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감한다고 하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는 나와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여지가 크지만 나와 역사적, 문화적, 시대적 맥락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공감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타인이 자기가 속한 집단에 국한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의 부작용으로 인해 내 집단이 아닌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무관심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됩니다. 그죠?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공감 능력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 발달돼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식구인 오세훈 시장, 네. 나아가 우리 유권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편향 발달돼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오세훈이 뭘 잘못했는데 왜 오세훈 시장이 되자마자 공격을 하느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반대편에 있는 전장현,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감이 너무 차고 넘치다 보니까 네.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그 상대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공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편향된 공감이죠, 이거는. 이런 편향된 공감이 먼저 분노를 불러요. 분노. 그러니까 같은 식구에 대한 공감이 차고 넘치는데 이런 식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이겠습니까? 안 좋아 보이죠, 당연히. 우리 분노가 느껴지죠. 학교 다닐 때 그 시조 배웠죠. 고려 말에 이조년이 했던 네.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저희 때는 없었고요. 하여튼 알긴 압니다. 예. 그 뒤에 빠졌나? 빠졌어요. 예. 나 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 교과서에. 국어 1, 국어 2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 이준석 대표는 비유하자면 다정도 병인양하여 열받아 하노라. 이렇게 네, 그러네요. 예.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요. 편향된 공감이 그 다음에 뭐를 보냐면 편향된 초점을 부르는 거예요. 편향된 시선 집중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아무 죄가 없는데 굳이 죄가 있다면 전임 박원순 시장 그리고 그가 소속됐던 민주당인데 전장현은 유독 오세훈을 겨냥을 해? 그러니까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전장현의 외침보다는 그 외침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들을 향한 공감의 자세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예 무너져 버리죠. 삐딱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공감의 자세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이 지점에서 하나 음미할 게 있는 게요. 저희가 엊그저께 김혜지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 김혜지 의원을 대하는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잘 보세요. 자기 대신 나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잖아요. 김혜지 의원. 이 김혜지 의원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내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사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하. 라고 잘라 말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이런 말에는 불쾌함도 깔려 있지만 섭섭함도 깔려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전장현의 부당한 공격에 한 몸 던져서 우리 식구를 방어하고 있는데 같은 식구가 뒤에서 총질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섭섭하고 불쾌한 섭섭하고 거죠. 불쾌 두 개가 합쳐졌네요. 네, 요걸 좀 보니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공감 얘기를 이어갑시다. 네. 편향된 공감이 발동하면 편향된 초점 맞추기, 그러니까 편향된 시선 집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2차 현상을 발생을 시켜요. 자, 2차 현상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책 헤이티에서 최호근 고려대 사학과 교수가 한 말이 있는데요. 혐오가 발동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전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역사에서 보면 혐오에서 시작해서 극단적으로 제노사이드로 갔던 네. 인종학살이죠. 인종학살이죠. 유태인 학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갔던 경우를 보면서 혐오에서 시작하면 이게 어떤 단계를 밟아서 확대돼 가는가를 분석을 했어요. 네. 8단계 전개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2단계 부분이 있어요. 2단계. 상징화 단계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어허. 잠깐 들어보시죠. 예. 그 첫 번째 단계가 분류입니다. 나, 너, 우리, 그들.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도 내 집단, 외 집단을 가릅니다. 그러고 난 뒤 99가지가 같은데 한 가지 다른 걸 전면에 내세웁니다.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차이를 내세워 우리와 너희, 나와 적을 가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미개하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민속 하나를 그 사람들과 결부시킵니다. 이걸 상징화라고 하죠. 차이를 우선 드러내고 다음에는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는 문명을 몰라, 미개해, 일탈했어 같은 수많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차별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자, 바로 이게 2단계 상징화라는 야. 거예요. 미개화한다라는 거죠. 저 비문명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전장현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명을 거론을 했어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너희는 문명을 몰라라고 했어요. 법질서에서 일탈했다고 했어요. 딱 지금 들어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1단계가 분류고 2단계가 상징화인데 분류라고 하는 게 지금 언론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갈라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류가 갈라치기. 갈라치기를 해 놓은 다음에 그들을 그다음에 이제 상징화하는 건데 뭐냐면 미개한 집단으로 그렇죠. 이렇게 상징화한다는 거. 여기서 더 이제 정도가 심한 경우는 미개한 집단이 아니라 악마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양측으로 나타나는데 한쪽으로는 대상을 미개화하고 네. 또 하나 쪽으로는 그 미개한 대상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부각을 시켜요. 부각시키고 희생양을 찾게 되는 예. 거죠. 그러면서 이미지를 극히 부정적인 것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상징화 단계라는 거죠. 그 정도까지 뭐 이준석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예를 제가 하나만 예. 들어드릴게요. 3월 26일 오후에 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할머니의 임종을 맞으러 가야 한다는 시민의 울부짖음에 버스 타세요라고 답하는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예. 다음 날 올린 글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작년에 국회 앞에서는 연막탄까지 터뜨리시다가 이제 지하철에서 지하철 출입문에 휠체어를 끼워 넣어서 발차를 박는 방식에 의존하시는데 내일 그러니까 28일이에요. 네. 내일 또다시 지하철에서 시위를 예고하셨던데 혹시라도 연막탄은 쓰지 마시길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민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각인시키고 또 과거 연막탄 쏜 거를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각.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전장현을 악마는 좀 뭐하고 하여간 예. 문제 집단화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집단으로 상징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단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부각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상징화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혐오가 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거네요. 그거죠. 그러니까 혐오와 차별에는 외적인 표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혐오하면 껄핏한 표현만 생각해요. 네. 내가 언제 그러니까 혐오 표현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외적인 표현이 있지만 내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내가 언제 이동권 반대를 외쳤냐라고 반문하고 있죠.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네. 본인의 사고 구조, 논리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반추해 보라.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응? 야, 혐오 작동 방식. 예. 근데
정치도 알 것이다. 오늘 그 얘기까지 했는데 혐오 작동 방식은 이해가 되는데 네. 정치하고 관계를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어렵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반면교사 삼으라고 그 얘기. 일하지만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뭐 근데 네. 섭섭하시죠? 그렇게만 네. 얘기하면 하나만 더 추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주셔야 돼요. 지금 청취자 우리 시청자분들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정치가 무엇인가 지금 오늘 말씀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을 쭉 보다 보니까 3월 26일 오후에 네. 정체성 정치 내지 정체성 운동을 언급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잠깐만 좀 들어보시죠. 소수자 정치의 가장 큰 위험성은 성역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단 하나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게 틀어막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준석을 여성 혐오자로 몰아도 정확히 여성 혐오를 무엇을 했는지 말하지 못하고 장애인 혐오로 몰아도 무슨 장애인 혐오를 했는지 설명 못하는 일이 반복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모순이 제기되었을 때 언더도그마 담론으로 묻어버리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정작 소수자 정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해당 성역의 PC 강도만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은 담론을 건드리기 싫어하게 되고 주제 자체가 갈라파고스화 되어버리는 방식으로 끝납니다. 자, 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죠. 어렵습니다. 예.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서구에서 최근에 어떤 경향이 나타나고 있냐면 정체성 운동, 정체성 정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체성 운동을 하면서 PC, 그러니까 이게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정치적 올바름, 네. 이걸 뜻하는 건데 이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표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태클을 걸고 왜 당신 그런 식으로 이건 정치적 올바른 게 아니야. 아하.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체성 운동이나 정체성 정치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도 막아버리는 못하게. 예. 그러면서 정체성 운동을 하는 집단 이러들을 성역화해 버리는 이런 결과를 빚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못하는 거냐? 아니 혐오 표현을 쓰지 않으면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장애인들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왜 자꾸 성역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서구에서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 제기는 정체성 운동을 하면 자꾸 그 스스로가 갈라치기를 해서 분열을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분열을. 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해줘 이거잖아요. 인정투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해줘 되다 보니까 자꾸 벽을 치게 되는 건데 이것이 연대를 구하는 운동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 문제 제기가 이제 서구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 서구에서 나오고 있는 정체성 운동에 대한 문제 제기를 끌고 들어와서 이제 본인을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건 너무 거대 담론이니까 이것까지 뭐 들어가긴 너무 복잡하니까 빼고요. 네. 이준석의 정치로만 한정을 해서 네.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정체성. 네. 네. 이준석 대표의 주장대로 정체성 운동, 정체성 정치가 갈라파고서 그러니까 고립화되고 있다고 칩시다. 그죠? 네. 그러면 정체성 정치가 아니라 이준석의 정치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오히려 그럴수록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음새를 만들어가지고 연대를 추구하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건 이준석의 정치가 아니라 정치의 본령이 저는 이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언더도그마에 빠져, 그러니까 선악의 이분법에 빠져가지고 문제니까 너희는 빠져. 너희가 그럼 같이 안 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그 자체가 우리는 너희하고 다르니까 우리 터치하지 마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배제의 정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비판하는 정체성 정치의 오류를 스스로 따라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이율 배반 아닙니까? 이율 배반이죠. 예.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연대를 구하는 활동이에요. 최대 다수를 찾아서 한 표를 구하는 활동이 아니라 최대 다수가 동의하는 가치를 내세워서 연대를 구하고 그렇죠. 그 연대를 동력 삼아서 새로운 길을 내는 게 정치예요. 혐오와 배제가 문제인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이런 정치의 본령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혐오와 배제는 반정치라고 얘기해요. 반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법질서 외소는 그냥 방치하란 말이냐? 이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드리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준석 대표 본인은 경찰청장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에요. 집권 여당이 될 정당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치안 활동을 하지 마시고 정치 활동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 활동을 하는 그래서 게 맞다. 본인 스스로 정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준석 특집이 된 것 같습니다. 시선 집중에서도 워낙 이준석 이게 이제 대표랑, 논란거리였기 예, 때문에. 네. 얘기를 좀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글을 주셨습니다. 음. JB 국민을 대표해서 이준석 대표와 설전 너무 멋있었어요.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근데 좀 지금 또 우리 청기 누설에서 다시 또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자, 앤디 정님은 종배 완전 천재라고 얘기 또 이런 건 건너뛰고 아유, 닭살도 있잖아. 저 그리고 이스트님은 이준석 대표는 뜨거운 감자를 살살 다루는 융통성이 없다. 뭐 이것도 비슷한 얘기.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트님도 정치를 참 그렇게 배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천재 투자가입니다. 휠체어 끼워 넣기는 처벌해야 된다고 본다. 오늘 또 그 얘기도 했어요. 네. 처벌의 영역하고 그런 부분들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구울님은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인권을 내세워 배려를 요구하시면서 왜 타인을 불편함 생각 안 하죠라고 이것도 좀 이준석 대표하고 의견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잖아요. 나는 나야. 저도 그 시조 알아요라고. 이분도 1980년대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 시조 이거 교과서에 나왔던 시조인데. 예전 교과서입니다. 학력고사 시절 교과서에서 나왔던. 뭐라해 뭐하고, 예. 그죠? 이조년이라고. 50 저는 이름이 너무 그러니까 이조년입니다. 예. 이름이 그래. 그래서 아마 50대 좀 되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그래 듭니다. 잘났다 40대.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닥터 K님은 해모 정치가 이익을 위한 고의적 언행 뭐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루나 킴님은 이준석 대표 같은 말이라 좀 더 존중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박노수님은 오늘 얘기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 혐오의 저변에 전유럽적 반유대주의가 있었던 거랑 비슷한 건가?라고 또 사실 그걸 주셨습니다. 자극을 했었죠. 네. 저 경송홍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고 해결하라라고 질문도 주셨습니다. 비판하고 혐오를 좀 구분하자. 그다음에 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네. 단골촌철인 현님께서 오늘이 마지막 청기누설 아쉬워요 진짜 이렇게 했는데 네. 박지훈 변호사하고 함께하는 청기누설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어제 그 사법논담을 하면서 잠시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박지훈 변호사가 다음 주죠? 네. 다음 주부터 YTN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 진행을 맡게 되셨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의 경쟁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 이런 상도위를 어겨가면서 이거 상도위 위반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YTN 아침 시사 프로 진행을 맡게 됐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네. 이런 아쉬운 상황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도 흔쾌히 박수 치면서 감사합니다. 잘 됐다고. 뭐 청기누설이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또 분이 또 우리 그러니까요. 모털도사님 우리 JB님하고 청기누설이 될 거고요. 네. 청기누설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때부터 했으니까. 지난 총선 직전에 이제 네. 파일럿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네. 저 역시 또 정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조금 그런 생각을 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어우. 그리고 또 많은 또 시청자분들하고 잘 소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한테는 좋은 좀 기회였고 데이빗 정님이 한우는 어디 갔냐고. 이거 놓칠 뻔했다. 요 약속은 지킬 겁니다. 이건 어딜 제가 가든 간에 진짜? 이 근처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근처에 항상 있고요. 네. 상암동에 항상 있고 또 언제든지 또 여기 시선 집중은 제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네, 저도 사실은 네. 박변한테 상당히 고맙던 게 제가 알아요. 제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있습니다. 예. 제가 재미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 부드럽지가 못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어떤 저희 이런 부족한 점을 정말 어떤 100%가 아니라 120% 채워준 분이 바로 박지훈 변호사이기 때문에 박지훈 변호사가 없었다면 청기누설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죠. 네. 네. 또 내라고 하네. 사양의 말을 안 아니요라고 하기 좀 그래서요. 자, 로지 형님 혹시 YTN이 버리면 다시 돌아올 건가요? 안 받아줘. 어제 말씀드린 배신자이기 때문에 배신자에게는 철퇴를 네. 이렇게. 이게 다 방송국이 다 이 근처 다 있고 참 왔다 갔다 이거 바로 같아요. 횡단보도 건넌 네. YTN이요 MBC에서. 1분 걸립니다. 아무튼 이제 네. 개인적으로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이제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고요. 우리 촌철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근데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는 YTN 굳이 안 가셔도 되고요. 그냥 저희와 함께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안 되면 8시 반부터라도 좀 잠깐 와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뭐 이제 그 뭐 개편은 다 된 그 준비는 다 된 준비 겁니까? 지금 아직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맹활약 기대를 하고요. 네. 네,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네. 그동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뵐 수가 없겠네. 네. 다음 주에는 네. 박준 변호사보다 더 멋있고 더 훌륭한 더 훌륭한 사람하고 청기누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기누설은 어디 안 갑니다. 어디 안 갑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